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6월 추천주 리포트 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계속 매매해야 되고 시장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되게 좋은 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또 2,900포인트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어떤 모멘텀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국거래소 방문해서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는 작자들은 다 패가망신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또 엄포를 놨어요.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면서 소비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금들이 유입되는 어떤 그런 형국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주식 시장을 키우겠다는 거고, 부동산에 대해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주식으로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훨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도를 많이 바꾸고 있죠. 뭐 배당에 대한 부분 확대, 또 배당 뭐 분리과세, 뭐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도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쨌든 이게 향후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야 돈 번다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나중에는 주식시장까지 만약에 이게 이어지면 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큰 화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역대 정부는 다 부동산을 잡으려 하고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은 소외됐었고, 주식은 약간 이제 작전주 같은 개념이죠. 모든 게 작전주고, 또 이 주식은 일반 개미들이나 하는 것이야, 소액 투자자들만 하는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 한계성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을 통해서 더 많은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게끔, 그리고 결국에 이 주식시장으로 결국 이 부동산 자금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코스피의 5천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제도 개편에 있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3년간 호흡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뭐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뭐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대 야소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코인 시장까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 시장까지도 여기 가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증시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정이 나오겠죠. 그 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정을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조정을 즐기자. 앞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전고점까지 지금 코스피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히려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 추천주들도 수익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특별히 풍산 같은 경우는 또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40%까지 지금 열흘 만에 40% 수익이 나고 있고, SK이터닉스, 그다음에 YC캠, SK스퀘어, 또 서울보증보험까지 해서 어쨌든 가치주, 제가 많이 말씀드린 가치주, 그 다음에 저 PBR 관련주, 상법 개정안 관련주,
또 이런 그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또 뒷받침돼 준다면 3,000포인트는 훌쩍 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지주사들이 못 갔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군들이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주사도 올라가고 보험도 올라가고 이제 생명사도 올라가고 생명보험사 또 어떤 증권주 올라가고 은행주 올라가고 또 그밖에 어떤 이 제조업군들도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코스피가 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비중이 큰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사실 모멘텀이 약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단기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는 있는 자리긴 하지만 2차 전지는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 해결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코스닥을 올리려면 결국 바이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늘 이제 아이테오젠이나 또 리가켄 바이오나 또 AB 바이오나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도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의 좀 어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에 편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종목군들을 들고 있지 못하다 하시고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쨌든 계속 올라가지는 못해요.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조정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조정의 자세, 조정은 결코 나쁜 조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2,900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9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3,000포인트 근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이 가는다고 해서 여기서 따라붙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붙었다가 한 번에 급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급락이 나면 이게 또 무서워서도 못 갑니다.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도록 내비두세요. 일단 내비두시고, 이제 어차피 증시의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때 매수를 하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하나솔루션도 많이 갔잖아요. 그쵸? 이제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따라 붙는다고, 여기서 이제. 근데 어떻게 됐어요? 따라 붙자마자 어떤 악재가 나면서 14% 밀리고, 다음날에 또 14% 밀렸어요. 아까 이틀 만에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으면 버틴다고 하면 올라가긴 올라가죠. 오늘처럼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런 거 보고서 이것도 역시 작전주야. 한국 증시는 작전주야. 한국 증시는 뭐 답이 없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펩트론도 하한가 거의 맞고 나서 이제 한국 증시가 망했어.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어느새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증시가 또 폭발하면서 또 펩트론도 거의 20% 이상 올라가잖아요. 또 실리콘투 같은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실리콘투도 고점 찍고 있을 때, 야, 이거 실리콘투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때, 여기서 모아가고 나서 오늘 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될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가 트레이딩을 잘 해야 돼요. 트레이딩은 잘 해야 되고, 음봉 매수에서 양봉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건 말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근데 이 기업이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앞으로의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해서 가져간다면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짜실 때 첫 번째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걸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쵸? 이런 걸 분할 매수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요런 종목을 사면 됩니다. 요런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이거 뭐 실리콘투가 받으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 올라가면 조정시 매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종목군들, 그쵸? 트레이딩을 할 종목군들 사고, 분할 매수해서 나중에 추후 빛을 보는 종목군들,
그렇게 사면 돼요. 예를 들면 또 LS 마린 솔루션 전략 인프라 관련 주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최근에 뭐 개파라고 떨어져서 이것도 뭐 지배구조 문제니 뭐니 해서 떨어졌다가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때, 그쵸?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끝났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게 증시를 끌어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 오른 종목군들을 일단 분할 매수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모멘텀이 있고 미래 성장성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군들, 좀 대형급들 위주로, 그죠? 그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 5천억에서 1조 이상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좀 급등하는 종목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나래 같은 거야, 이런 것들도 조정식 매수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내가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아까 같이 조금 내가 길게 본다는 거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내가 한 1, 2주 정도 내가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아까 같이 실리콘2처럼 이렇게 내가 한 뭐 한 3, 4개월 기다릴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내가 한번 모아가고 다른 종목군에서 내가 지금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4대장 있죠? 지역 화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에너지 믹스,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요거를 순환매 돌면서 트레이딩 하시고 다른 계좌에는 또 내가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섹터 파이낸셜이나 다날이나 갤럭시 모니터에 내가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유한양행 이런 것들 지금 아직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내가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내가 들고 간다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오릅니다. 어느새 또 이게 그랬냐는 듯.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또 뭐가 있어요? 아이테오젠도 그렇죠. 아이토전은 이미 제가 그 대선 날에 제가 말씀을 뭐 드렸지만, 아이토전도 지금 어떤 그런 PGI 게시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불안전성,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내가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니가켄 바이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홀딩, 오늘 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홀딩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거. 지금 시장은 좋아요. 좋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는 종목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쵸? 트레이딩 하는 종목은 당연히 뭐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 이재명 정책주 4대장 거, 그 다음에 지주사, 보험사, 생명보험사, 은행주, 증권주, 그 다음에 코인 관련주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추가적으로 뭐 바이오, 반도체, 그죠?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좀 내가 조금 길게 가지고, 중기적으로 가져갖고, 요거를, 이 전략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트레이딩을 하면서 중기적으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잡아놓는 거, 요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끌고 간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대표적으로 뭐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있겠죠. 요 종목군들. 방산이나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조정이 최대한 나왔을 때, 그 지금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일본에 불과한 거고, 일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반도체, 또 바이오, 그다음에 뭐 굳이 따지면 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 코롱 티슈진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소외됐던 제약주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국제약, 그다음에 삼진제약, 이런 기업들도 잘 봐야 돼요. 특히 삼진작의 경우에는 아리바이오가 이 회사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바이오가 임상 3상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 통과되면 삼진작의 생산을 맡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추후에 좀 기대가 되긴 하나,
당장에는 좀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지만 이런 동국제약, 삼진제약, 그 밖에 제약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지역 화폐 말할 것도 없어요. AI 말할 것도 없죠. 에너지 믹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계속 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 그 벤처 관련주, 벤처 투자 관련주, 창투사, 미래 에셋 벤처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좀 이제 정부에서 이런 벤처 투자를 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은 트레이딩 종목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올라갔긴 했으니 머리를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G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도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누차 말씀드렸던 뭐 홀딩스 이런 거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조 개편에서는 현대오토에버를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버 요거 현대차 관련주, 현대차 이제 지분 이제 개편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도 여러분들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삼성 SDS 요것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던 뭐 통신 장비 솔리드 이것도 조금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아요. 이것도 좀 길게 들고 가 하반기에는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잉글 우드랩 요 기업도 한번 240 장기 이평선 돌파를 이제 할 것 같거든요. 이건 지금 자리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다음 달바 글로벌 이건 신생주인데 단기 트레이딩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대웅제약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군당, 대웅제약 이런 제약사들. 그다음에 세트리온도 이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트리온도 61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 번 풍 하고 또 튈 수 있어요. 세트리온도. 그래서 그런 부분 나온다면 세트리온도 충분히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세트리온은 지금부터는 모아가는 전략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두산테스나 이거 지금 모아가는 자리예요. 이거는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 모아가는 자리죠. 두산테스나, 리노공업 이런 기업도 이제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뭐 트레이딩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기업은 또 분할매수에서 끌고 가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SNS텍, 그다음에 테스, 뭐 저기 유니테스트.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야말로 분할 매수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으로 삼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간 지금 이재명 정책주들은 트레이딩 삼은, 그러니까 두 개의 계좌를 여러분 운영하셔서 조금 내가 트레이딩에서 돈 번 거는 또 이게 분할 매수하는 종목으로 또 이렇게 조금씩 넘겨서 나중에 더 이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 반도체가 팍 튀면은 수익금이 또 많이 나죠. 수익률도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 2차전지는 그래도 포스코홀딩스나 그죠?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그 어떤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 이런 거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겠죠. 이런 관련주로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하는 종목군들은 지금 정책주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3개월 정도는 움직여요. 순환매가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뭐 지역 화폐 갔다가 또 스테이블 코인 갔다가 AI 갔다가 에너지 갔다가 갑자기 또 지주사 갔다가 또 보험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을 되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음봉 매수가 되게 유효합니다. 음봉 매수. 그렇죠? 음봉 매수가 유효하고 양봉 매도. 두 번째는 뭐 중기적으로 끌고 갈 거. 이거는 어때? 트레이딩에 돈 번 것들은 여기에도 너무 일부 투자하는 거죠. 트레이딩에서 돈 버고 중기 투자해서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버벅거리다가 쑥 튀잖아요. 그러면 나는 최대한의 수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만큼
큰 자본금, 큰 시드로. 왜?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번 돈을 내가 중기 종목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거를 선순환을 시키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당분간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 단지 조정이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조정에 들어간다면은 트레이딩에 대한 종목은 좀 조심하시고, 중기 종목에 내가 조금씩 비중을 조금씩 투자하는 전략을 쓰면 되죠. 왜? 다시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시장은 조정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 조정이 나와야 또 많은 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산다고 해서 이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싸게 사면 올라가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좋다. 시장은 좋다. 코스피도 좋고요. 코스닥도 좋고요. 정거점도 넘었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도 800포인트 위로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